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테슬라의 중요한 소식들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정말 심장이 쫄깃해지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테슬라 오너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그 악몽, 서비스 센터에서 재현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스트레스를 테슬라가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테슬라의 거대한 계획까지 한 번에 시원하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서비스 센터의 영원한 숙제, 드디어 해결책이 나왔다. 여러분, 테슬라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정말 조용하잖아요. 엔진 소음이 없으니까 평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아주 작은 소리들까지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이런 소리들이 정말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을 때만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 습도가 높은 날에만 들리는 덜그럭 소리, 장거리 주행을 해서 차체가 달아올랐을 때만 발생하는 이상한 진동음, 심지어는 특정 도로 표면에서만 나는 괴상한 잡음까지 정말 까다로운 조건들에서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런 상황을 서비스 센터에서 똑같이 재현하는 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서비스 센터는 실내 공간이고 온도도 일정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도 한정적이니까요.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뭐였는지 아시죠? 집에서 운전할 때는 분명히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 서비스 센터에 가면 신기하게도 완전 조용해지는 그 현상. 진짜 기적 같아요. 기사님이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재현이 안 되네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티켓이 그냥 닫혀버리고 오너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예약하고 또 가면 또 안 나고 정말 끝없는 무한 루프의 지옥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아실 거예요. 오너 입장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걸 증명할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기사님 입장에서도 실제로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손댈 근거가 부족해서 답답하고, 정말 모두가 지치는 악순환이었던 거죠. 그런데 드디어 테슬라가 이 문제에 정말 혁신적인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이름부터가 정말 속 시원해요. 파스트 파스, 패스트 패스요.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은 간단하지만 정말 똑똑합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고객의 문제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재현을 시도해 봤는데 안 된다면 예전 같으면 그걸로 게임 끝이었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최대 30일 동안 유효한 오픈 티켓을 발급해 주는 거예요. 30일이라는 기간이 정말 절묘한데요. 너무 짧으면 타이밍을 놓치기 쉽고 너무 길면 관리가 어려워지거든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포착하기에는 30일이 정말 현실적인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이 파스트 파스를 손에 쥐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문제 소리가 실제로 다시 발생하는 바로 그 순간 예약도 없이 서비스 센터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이 우선순위로 바로 진단 라인에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생각해 보세요. 줄을 완전히 건너뛰고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기사님 앞에 차를 가져다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간헐적 문제는 정말 타이밍이 전부라는 거예요. 소리가 지금 나는가 안 나는가, 이게 전부거든요. 파스트파스는 바로 그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두 번째로는 고객을 수동적인 항의자가 아니라 진단의 주체로 끌어올렸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소리 나요라고 설명만 하다가 현장에선 안 나네요로 끝나버렸잖아요. 이제는 지금 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로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뀐 거죠. 실제로 X, 즉 트위터에서 파스트파스 후기를 올린 오너가 있었어요. 새로운 예약 없이 줄을 건너뛰고 즉시 진단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거든요. 그동안의 번거로운 왕복과 대기, 이 모든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를 완전히 잘라낸 거예요. 도입 시점도 정말 중요한데요.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미 실제로 구현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즉, 탁상 공론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굴러가고 있는 살아있는 제도라는 뜻이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간헐적 재현 불가 문제라는 건 사실 자동차 업계 전체에 공통된 난제였어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어떤 자동차 브랜드든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가 이걸 기술적 해결책이 아니라 고객 동선과 정비 프로세스를 완전히 재설계해서 해결한 거예요. 이게 정말 혁신적인 이유는 기술 이전에 고객 경험을 먼저 생각해서 설계했다는 점이에요.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도 이걸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정말 클 것 같아요. 2. 더 큰 그림, 테슬라의 거대한 로드맵이 공개됐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파이퍼 샌들러와 테슬라의 직접 미팅 노트가 공개됐거든요. 여러분, 파이퍼 샌들러가 뭔지 아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투자 회사예요. 테슬라는 나스닥에서 TSLA로 거래되는 초대형 테크 기업이자 모빌리티 기업이잖아요. 이런 거대한 회사와 투자 회사가 직접 만나서 나누는 대화는
정말 시장의 체온계를 재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번 미팅 노트의 핵심은 4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테슬라 세미 옵티머스, 오스틴 로보택시, 그리고 FSD V14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죠. 테슬라 세미 2026년 네바다에서 드디어 대량 생산. 2017년에 세상을 완전히 놀라게 했던 그 거대한 전기트럭 테슬라 세미 기억하시죠? 계획에 따르면 2026년 네바다주 르노 지역 인근에 있는 기가팩토리 옆에다가 세미 전용 공장을 지어서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동안 세미가 놀고 있었냐고요? 전혀요. 프리톨레이하고 펩시코 같은 정말 큰 기업들과 함께 파일럿 운영을 통해서 현장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왔거든요. 그리고 베테랑 트럭 드라이버들한테서 정말 좋은 반응이 나왔어요. 조용하다, 가속력이 폭발적이다, 운영비가 확실히 절감된다는 호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대목이 있어요. 투자사들의 시선 변화예요. 파이퍼 샌들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사실 이 제품에서 큰 기대를 해온 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테슬라의 준비 상황을 보면 우리가 틀렸다고 증명되길 바란다. 테슬라는 분명히 메이저 램프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회의적이었던 시각에서 기대감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투자 전문가들조차도 생각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옵티머스 2026년에는 공장에서 부품을 직접 옮긴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이미 테슬라 공장에서 간단한 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아직은 역할이 제한적이지만 미팅 노트에 따르면 2026년 이맘때쯤이면 부품을 공장 내에서 직접 옮기고 배치하는 수준까지 역할이 확장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더 흥미로운 건 테슬라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걸 넘어서서 외부 기업에 판매하는 것까지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경제성 계산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하루에 18시간 일한다면 대당 10만 달러 수준의 가격도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지루하고 반복적이면서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는 작업들을 대체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오스틴 로보택시, 경쟁사를 압도하는 서비스 범위 확장. 정말 핫한 주제죠. 로보택시. 오스틴에서 시작된 로보택시 서비스가 지오펜스 범위를 약 170제곱마일까지 넓혔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비교해 볼게요. 경쟁사 웨이모의 오스틴 커버리지가 약 90제곱마일 수준이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셈이에요. 더 놀라운 건 확장 속도예요. 6월 말에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로 3번이나 지오펜스를 2배씩 확대했고 차량 대수도 50%나 증가했어요. 자율주행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신뢰성과 접근성이잖아요. 이런 빠른 확장 속도는 실제 이용 데이터와 안전 지표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행보예요. FSD V14 파라미터 10배 증가 6주 내 출시. 앨런 머스크가 직접 못 받았어요. FSD V14는 6주 내외에 출시될 예정이고 파라미터 수가 10배나 증가한다고 했어요. 현재 훈련과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 실색의 안전성을 확인하면 지금보다 운전자를 훨씬 덜 귀찮게 할 거라고 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추정이 하나 있어요. 오스틴 로보택시에 쓰이는 소프트웨어와 동급 수준의 경험이 개인 오너들에게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규제기관의 회의로는 여전히 상수예요. 테슬라는 오스틴 운행 데이터 같은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숫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파이퍼 샌들러는 테슬라에 대해 오버웨이트 의견과 목표 주가 400달러를 유지했어요. 주식의 거친 변동성 속에서도 이 4가지 축이 장기 성장 동력이라고 판단한 거죠. 3. FSD 구독 이제 제대로 보여준다. 지금까지 FSD를 이용하는 방법은 2가지였어요. 일시불 8,000달러를 내거나 월 99달러 구독을 하거나. 그런데 정말 웃기면서도 슬픈 논제가 있었어요. 많은 고객들이 월 구독 옵션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라가 최근에 몇 가지 보완책을 시험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콜리전 리페어, 즉 사고 수리, 고객을 대상으로 한 하루 45달러짜리 렌터카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 무료 FSD, 무료 통행료, 무료 슈퍼차징까지 묶어서 제공하고 있어요. 수리하는 동안 이동권과 테슬라 체험을 동시에 보장해서 불편함과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말 똑똑한 패키지죠. 두 번째는 지역 및 광역 리더의 연락처를 직접 공유하는 거예요. 워런티나 견적 변경 초기 진단 등의 이견이 있을 때 고객이 상급 담당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현재는 몇몇 쇼룸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이에요. 아쉬운 소식도 하나 있어요. 테슬라만의 강점이었던 모바일 리페어 차량 플러스 릿이 전년 대비 11%나 감소했대요. 집이나 직장에서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편의성이 줄어든 건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죠. 다른 개선 사항들과 균형을 맞춰가야 할 과제인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 테슬라는 단순히 좋은 전기차를 만드는 걸 넘어서서 엔드 투 엔드, 즉 처음부터 끝까지의
고객 경험을 완전히 재정비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은 수십 년에 걸쳐서 서비스 네트워크를 차근차근 쌓아왔잖아요. 테슬라는 짧은 시간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동시에 구축해야 했으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그런 매듭들을 하나씩 고쳐매고 있는 중이에요. 한국처럼 서비스 인프라가 더 타이트한 시장에도 이런 개선 사항들이 빠르게 적용되길 정말 바라고 있어요. 5. 충격적인 판결. 2억 4,300만 달러 배상과 항소. 정말 충격적인 소식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테슬라에게 2억 4,300만 달러, 한화로 약 3,2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배상 판결이 내려졌어요. 테슬라는 즉시 항소에 들어갔고요. 사건은 2019년 플로리다 키라르고에서 발생했어요. 오토파일럿이 켜진 모델 3가 보행자 2명을 치는 사고가 있었고 22세인 나이벨 베나비데스라는 분이 안타깝게 사망하고 딜런 안굴로라는 분이 중상을 입었어요. 배심원단은 책임을 운전자 67%, 테슬라 33%로 분담했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요. 재판 전에 약 6천만 달러 수준의 합의 제안이 있었는데 테슬라가 이를 거부했다는 점이에요. 재판 전략상 승산을 받겠지만 결과는 4배가 넘는 금액의 판결로 돌아왔죠. 운전자는 이미 피해자 측과 별도로 합의를 마쳤고 이번 재판은 테슬라의 책임 범위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핵심 쟁점은 오토파일럿의 능력을 과장해서 홍보했는가였어요. 원고 측은 앨런 머스크의 과거 발언들을 제시하며 고객들의 기대를 부풀렸다고 주장했고 테슬라는 항소에서 이런 요소들이 배심원 판단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어요. 판결 이후에 익명의 해커가 사고 데이터를 복구했고 이 데이터가 테슬라 측 변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기술적 증거의 취급과 프라이버시라는 새로운 논쟁축이 생긴 셈이죠. 이 판결은 자율주행 업계 전반에 규범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한편으로는 2023년에 캘리포니아 재판에서 테슬라가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거든요. 즉, 법원의 판단은 사안별로 정말 크게 갈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규제 당국의 조사, 사회적 수용성, 마케팅 문구의 책임, 실증, 데이터의 설득력, 이 네 가지가 계속 부딪히면서 기준을 세워갈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교훈은 분명해요.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정확하게 알리고 이해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회사는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에 책임이 있고 사용자는 현재 기술 상태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해요. 책임의 경계는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점점 더 구체화될 거예요. 6. 오늘의 핵심 포인트, 총정리.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핵심만 쫙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패스트 패스. 간헐적으로 발생해서 재현이 안 되는 문제들의 본질을 완전히 타격한 혁신적 시스템이에요. 최대 30일 동안 유효한 오픈 티켓으로 예약 없이도 우선 진단을 받을 수 있고요. 올해 초부터 이미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해요. 파이퍼 샌들러와의 미팅에서 나온 테슬라의 로드맵도 정말 흥미로웠죠. 세미는 2026년 네바다 전용 공장에서 대량 생산에 들어가고 옵티머스는 2026년쯤이면 공장 내에서 부품을 직접 이동하고 배치하는 역할까지 하면서 외부 판매도 시작할 전망이에요. 오스틸 로보택시는 지오펜스를 약 170제곱마일까지 확장했고 이건 경쟁사 웨이모의 90제곱마일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이에요. 차량 대수도 50%나 늘었고요. FSD V1.4는 정말 기대되는데요. 파라미터 수가 10배나 증가하고 6주 내외에 출시 예정이래요. 운전자를 지금보다 훨씬 덜 귀찮게 할 거라고 앨런 머스크가 직접 말했거든요. 투자 의견도 중요하죠. 파입, 왜 그랬을까요? 테슬라 온라인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구독 옵션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았거든요. 화면에는 일시불 8,000달러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FSD는 8,000달러 내야만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제 이것도 바뀝니다. 테슬라의 라즈 제가나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AI, IT 인프라, 사이버 보안 IT 앱, 차량 서비스까지 총괄하는 정말 핵심 임원이거든요. 이분이 직접 온라인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FSD 구독 모델을 바로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예고했어요. 최근 몇 주 사이에 또 다른 변화도 있었어요. FSD를 설명하는 방식이 애니메이션에서 실제 주행 영상으로 업데이트됐거든요. 복잡하고 까다로운 상황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 두 가지 변화의 의도는 정말 명확해요. 채택률을 높이겠다는 거죠. 8,000달러는 솔직히 심리적 장벽이 크잖아요. 한 번에 800만 원 넘게 내야 하니까 부담스럽죠. 반면 월 99달러는 어떨까요? 하루로 치면 3달러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커피 한 잔 값보다 조금 비싼 정도? 필요할 때는 켜놓고 필요 없을 때는 끄면 되는 유연성이 정말 매력적이죠. 먼저 구독으로 체험해보고 나중에 마음에 들면 일시불로 전환하는 루트도 훨씬 넓어지는 거고요. 물론 지금 FSD는
여전히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에요.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에서 가장 능력 있는 운전 보조 시스템이라는 평가는 여전해요. 그리고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데이터가 더 많이 쌓여서 시스템이 더 빨라지고 더 안전해지죠. 테슬라가 지금 이 카드를 꺼내든 이유가 여기 있어요. 4. 서비스 소통도 손본다. 이 시간에서 하루 이상으로 서비스를 받고 집에 와서 이틀쯤 타봤더니 다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정말 많죠. 그런데 기존 테슬라 앱은 서비스 완료 후에 인앱 메시징이 겨우 2시간만 활성화됐어요. 이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시간인지 아시겠죠? 라즈 제가나단이 또 나섰어요. 이 메시징 창을 하루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실제로 주행해 보면서 문제를 확인하고 그때그때 소통이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사실 문제의 뿌리는 더 깊어요. 일부 지역은 서비스 센터가 물리적으로 부족하고 예약 대기 시간이 한 달을 넘게 늘어지기도 해요. 쇼룸과 직접 통화하는 것 자체가 힘든 곳도 있고요. 그래서 샌들러는 어버웨이트 의견과 목표 주가 $400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네 가지 축이 장기 성장 동력이라고 본 거죠. FSD 구독 노출 개편도 정말 의미 있는 변화예요. 온라인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월 $99 구독을 일시불 $8,000와 함께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고 FSD 설명도 실제 주행 영상으로 업데이트돼서 채택률 상승을 노리고 있어요. 서비스 소통 개선도 빼놓을 수 없죠. 인앱 메시징을 이 시간에서 하루 이상으로 확대 예고했고 $45 렌터카에 무료 FSD 무료 통행료, 무료 슈퍼차징을 제공하는 파일럿도 진행 중이에요. 지역과 광역 리더 연락처 공유 파일럿도 있고요. 다만 모바일 리페어 플릿이 11% 축소된 건 아쉬운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오토파일럿 관련 판결도 정말 중요한 이슈예요. 2억 4,300만 달러라는 거액의 배상 판결에서 운전자 67%, 테슬라 33%로 책임이 분담됐고 테슬라는 항소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기술 증거와 커뮤니케이션 책임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에요. 결론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테슬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넘어서서 서비스와 커뮤니케이션까지 사용자 여정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스트파스는 그 상징적인 첫 단추고 그 뒤에는 세미 옵티머스 로보택시, FSD V1포로 이어지는 정말 거대한 로드맵이 깔려 있어요. 기술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고 프로세스는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책임의 기준은 더욱 명확해져야 할 시점이에요. 마무리.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파스트파스 같은 고객 중심적 설계 방식이 정말 획기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FSD 구독 옵션이 더 명확하게 노출되면서 실제 체감상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스트파스가 정말 혁신적이라고 생각해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부분을 정확히 해결했거든요. 이런 식의 접근법이 다른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욱 기대되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꼭 들려주세요. 테슬라 오너분들은 서비스 센터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테슬라와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 최신 소식들을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진진한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